오늘 하는 내용도 되게 앞으로의 공부 과정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요.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결국 도형의 이동입니다. 이동. 도형의 이동인데 지금 배우는 도형의 이동이 고등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도형의 이동의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자, 집중하세요. 도형의 이동이 그냥 여기에서 끝이야. 책을 만약에 보고 싶잖아? 그럼 미리서 읽어와. 알겠어? 지금 보지 마. 그냥 봐. 자, 도형의 이동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거 두 가지로 고등학교 3학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전에는 예전 교육과정상에서는 회전이동이라는 것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쏙 빠지면서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거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행이동, 두 번째는 대칭이동이에요. 자, 종류는 저 두 가지인데 또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자, 대상이 여러분 점을 이동시킬 때도 있고요. 말 그대로 그냥 식을 이동시킬 때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도형을 얘기합니다.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선을 이제 어찌됐건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도형 자체가 식으로서 쓰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을 평행이동시키느냐, 점을 대칭이동시키느냐, 식을 평행이동시키느냐, 식을 대칭이동시키느냐.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는 겁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 4가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실 거고, 이 부분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잘 하지 않아요. 제 경험상 봤을 때 맨 마지막 챕터에 있는 거기도 하고 약간 느낌에 그냥 대충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많은 단원이니까 한번 잘 쳐다보시고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뭐 할 거냐면요. 평행이동부터 먼저 가죠. 평행이동부터 갈게. 자, F라는 이동에 의해서요. X, Y가 어디로 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잘 보세요. 일단 표현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표현부터. 여기가 만약에 제가 X 플러스 3이라고 했고 여기가 만약에 Y 플러스 1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F는요 마치 함수처럼 보이잖아, 그지? 함수처럼 보이는데 맞아. 함수 같은, 어떻게 보면 함수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일단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 F라는 것은 이 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의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 F라는 이동에 의해서 X, Y가 X 플러스 3, Y 플러스 1이 됐다. 그냥 그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보세요. 어떤 점이 X, Y라는 점이 있었는데 얘가 X 플러스 3, Y 플러스 1이 되려면 결국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얼마 평행이동한 거야? 3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1만큼 평행이동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점을 만약에 평행이동시키면 여기 나온 이 결과물들이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 3이면 3만큼 추가해주면 되는 거고 Y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그냥 그대로 Y 플러스 1을 써주면 돼. 그냥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게 이제 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보는 거지. X, Y가 있어. X, Y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쳐. 알겠습니까? 이렇게 평행이동했어. 그럼 나오게 되는 이 결과물이 뭐라고? 결과물이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지? 그냥 별거 없지. 그냥 점을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냥. 여기까지 괜찮을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점을 평행이동하는 거는 별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식을 평행이동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자고.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가 좀 헷갈리거든. 말 들었을 때 잘 와닿지가 않을 거야. 잘 한번 봐봐. 이번에는 식의 평행이동이야. 자, 요번에는요. G라는 평행이동이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G라는 평행이동이 있어. 근데 얘가
x, y를요. x, y를 x 플러스 3, y 플러스 2로 옮긴대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옮긴대요. 자, 그렇게 됐을 때 fx, y는 0이라고 하는 식을 x, y는 0이라고 하는 식을 이 g에 의해서 평행이동을 시키면 g라고 하는 이 도형에 의해서 이걸 만약에 옮기게 되면은 과연 어떤 식이 될 거냐라는 거야.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지. 잘 봐봐. 얘들아, 지금 g라는 평행이동의 이름을 준 거지. 이 g라는 평행이동은 x, y를 x 플러스 3, 그 다음에 y 플러스 2로 바꾸는 그런 평행이동이래요.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지? 3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거라는 거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어떤 그런 평행이동을 g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g에 의해서 얘가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될 거냐를 볼게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형이 g에 의해서 어디로 갈 거냐? 알겠지? 해볼게. 여러분, 일단 이 식 자체를 좀 느끼셔야 돼요. 이 식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x랑 y에 대한 식이야, 그냥. x랑 y로 이루어진 식을 그냥 fx, y는 0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이다. 이거 뭐야, 여러분? 직선 맞지?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우는 거잖아. 어떻게 돼 있어? 한쪽을 0으로 남기려면 이쪽은 다 뭐로 표현돼 있냐? x랑 y에 관한 식으로 표현돼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그냥 어떻게 쓴 거냐면 이렇게 쓴 거야. 그냥 fx, y 라고 하고 한쪽은 는 0. 그러니까 x랑 y에 관련된 어떤 식이니까 도형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또 뭐도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야. 여러분, 그럼 이거 원의 방정식 맞지? 원이잖아, 원. 원이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안 쓰고 이쪽에 마이너스 5를 해가지고 여기다 는 0을 썼어, 이렇게. 알겠어? 그럼 여러분, 여기가 뭐가 돼? x랑 y가 어떤 식인 거잖아, 결국에는? 알겠어? 그래서 이걸 그냥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겠어? 어떤 표현인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알겠죠? 자, 여기 있는 건 뭐라고 그냥? x랑 y에 대한 식이야.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직선이 되기도 하고 원이 되기도 하고 2차 함수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또 다른 것들도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얘를 일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어떤 이 식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삼각형처럼 생겼다고 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식을 그림으로 표현해봤더니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얘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 x축 방향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2칸 평행이동하고 싶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평행이동을 했어. 그러면은 모양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위치만 좀 달라져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돼? 알겠지?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잡았을 때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시키고 요렇게 평행이동시켜서 요 점으로 대응이 될 거고 여기가 지금 3칸이 된 거고 여기가 2칸이 된 거다라는 건 알 거야.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 점을 제가 좀 생소한 얘기를 할 거니까 좀 잘 들어주세요. 자, 뭐냐면 여기 있는 점은 x, y입니다. 이 x, y가 어디 위에 있는 어떤 점이냐면 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이에요. x, y가. 알겠어? 됐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요 점을 편의상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알겠습니까? 다시. 요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나는 지금 뭘 만들어주고 싶냐면 이 식을 만들어내고 싶어, 얘들아. 알겠니? 저 식을 만들어내고 싶거든? 저 식을 만들어내고 싶어. 요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 거냐를 알고 싶은데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결국 x 프라임과 y 프라임 이 두 놈이 주인공이 되는 식을 만들어줘야 돼. 왜? x 프라임, y 프라임이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알겠어? 자, 이 식은 주인공이 x, y야. 근데 구분을 짓기 위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쓴 거야. 알겠니? 그럼 봐봐라.
x 프라임이 뭐랑 똑같아? x 프라임은 x 플러스 3과 같은 거 아시겠죠? 됐습니까? y 프라임은 누구랑 같아요, 여러분? y 플러스 2랑 같은 거는 아실 거예요. 그대로 옮긴 거니까요. 괜찮으시죠?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어떤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식이 뭔지는 현재 모르는 상태야. 대신에 이렇게 있고 이쪽 한쪽은 는 0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지금. 알겠지? 이 식은 아직 모르는 상태라고. 그럼 이 식을 만들 거야. 그럼 이 식을 만들 건데 내가 아는 거는 뭐냐면 요것밖에 없어. x, y를 만족하는 식이 요거라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으로 구성된 식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x 대신에 x 프라임 마이너스 3을 쓸게. 알겠어? 또 마찬가지로 y 대신에 y 프라임 마이너스 2를 쓸게. 알겠니? 근데 이 x랑 y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라고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점이잖아. 요 식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을 하겠지. 알겠어? 그러면 대입을 해봤어. 대입을 했더니 어떤 식이 나오냐면 f에 x 대신에 요걸 대신 쓸 거거든. x 프라임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y 대신에 누구를 쓸 거냐면은 얘를 쓸 거여서 y 프라임 마이너스 2를 쓴 게 는 0이다라는 식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돼?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 식의 주인공은 누가 됐니 이제? 이 식의 주인공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된 거지. 아까 요 상태에서는 x랑 y가 주인공이었지만 여기서는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주인공이 된 식으로 바뀌었잖아? 알겠지? 그래서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관계식이 된 거야, 한마디로. 알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식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를. 알겠습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아까 이 프라임과 프라임은 결국 여기 있는 x, y랑 여기 있는 x 프라임, y 프라임을 구분짓기 위해서 그냥 프라임을 붙여줬던 것 뿐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야? 요거랑 요거를 그냥 떼버릴게. 알겠어? 그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떼버린다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뭐가 될 거냐면 결국에 f x-3, y-2는 0이다라는 식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점을요 평행이동 시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그대로 더해진 것만큼 그대로 부호 안 받고 그냥 그대로 갖다 더해준다고? 알겠어? 근데 이 도형을 만약에 평행이동 시킬 때는 이 도형을 3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x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y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y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자, 단편적으로 우리가 아는 2차 함수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이게 y는 x제곱이야. 알겠어? y는 x제곱이야. 얘를 만약에 적당하게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고 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였다라고 쳐봅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식이 들어가겠지. 그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는 거야? 3,2가 되잖아. 그래서 식 쓸 때는 어떻게 식 쓰니? y는 x-3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이해돼? 그게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2를 반대로 넘기면 여기 y-2가 이렇게 된 거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돼? 알겠어? 봐봐. x축 방향으로 3칸 평행이동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 요 식을 x축 방향으로 3칸 평행이동했을 때는 x 대신에 누굴 넣었다고? x-3을 집어넣은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마찬가지잖아. 여기 있는 y를 y축 방향으로 두 칸만큼 평행이동 시켰더니 y 대신에 누구를 쓴 효과가 생긴다고? y-2를 쓴 효과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넘긴 거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식이 모양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 처음 들었을 때 난해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 왜냐면 이 관계를 이용해서 나중에 자취방정식 같은 걸 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자취방정식을 구하려면 이 관계를 가지고 이걸 이끌어내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거 그냥 어려운데 자취방정식 어렵구나 이러면서 그냥 대충 풀게 되거든. 외워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일단 첫 번째 뭐 한 거야? 점을 평행이동도 해봤고 식을 평행이동도 해본 거다. 일단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그럼 이번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대칭 이동을 볼 겁니다. 여러분 왜 수학이라는 거를 활자로서 전달받으면 좀 어려운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을 받는 게 좋아요. 확실히. 아시겠죠? 왜냐하면 활자를 통해서 전달을 받으면 이게 그냥 어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정신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냥 결과물들만 쭉 전달되는 거거든? 활자로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수학은 가급적이면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게 맞기는 맞아, 일단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대칭 이동으로 간다. 여러분, 대칭 이동은 크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선대칭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점대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을 표현이에요. 선대칭, 점대칭.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저 얘기 계속 들을 겁니다, 아마. 아시겠죠? 네. 엄청 중요합니다. 그만큼.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선대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아는 선대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게 있어요. X축 대칭이 하나 있고요. 그죠? X축 대칭. 선대칭이 뭔지 아시죠? 만약에 어떤 선이 있어. 대칭축이죠, 이게. 대칭축이 있을 때 만약에 요 점을 선대칭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똑같이 재서 여기다가 점 갖다 찍으면 얘랑 얘랑은 어떤 관계? 서로 선대칭 관계다. 이렇게 한 거고. 그죠? 선대칭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얘를 선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선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대칭축.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얘를 선대칭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대칭축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대칭축이 예를 들어 X축일 수도 있고 Y축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암기사항이 되는 거고요.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물론 이것만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 외의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외의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자, 다시 요거 말고도 다른 것에 대해서 선대칭도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외우는 거는 아닙니다. 외울 수가 없어. 이거는 물론 공식화 시킬 수는 있는데 그래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황에 맞게 그냥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요. 스스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설명은 드릴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엔 점대칭 가볼게. 얘들아, 점대칭은 뭘 점대칭이라고 하지? 어떤 점이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칭의 중심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대칭의 중심이라고 부를 거고 만약에 어떤 점이 있어. 어떤 점을 여기에다가 점대칭 시켰어.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요렇게 들어가서 그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게 요 점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하면 얘가 일로 가는 거고 얘가 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필요하냐면 이 대칭의 중심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오케이?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대칭의 중심이 가장 대표적으로는 0,0 원점일 수도 있겠죠. 0,0이 아니고 나머지 그 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짜드린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얘들아, 일단 X축 대칭을 할 거거든? 알겠지? X축 대칭을 할 건데,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점도 한번 대칭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도형도 한번 대칭을 해볼게. 알겠어? 한번 해볼게. 두 가지를 비교해봐. 그래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어? 그럼 봐봐.
여러분 x축 대칭을 했어. 만약에 여기가 x축이야. 여기가 x, y야. 알겠지? 여기가 x, y야. 여러분 얘를 만약에 x축에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점이 찍힐 거야. 맞죠? 점이 찍힐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편의상 요 점이 이동됐다라고 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됐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x 프라임은 사실 누구랑 똑같습니까? x랑 달라지지 않죠. 그냥 그대로인 상태죠. 맞잖아? 그래서 얘는 누구랑 똑같아? 그냥 x랑 똑같은 거고, 이 y라고 하는 것이 y 프라임으로 바뀔 때는 어때? 지금 부호가 반대지. 맞잖아?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y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얘를 대칭, x축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x, 마이너스 y가 됐어. 맞죠? 여기까지. 뭐가 바뀌었어? y의 부호가 바뀌었어. 괜찮죠? 다시 보세요. 이건 점이었습니다. 점이야. 이번에는 도형을 간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다라고 쳐. 알겠어? 이걸 만약에 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들어간다고 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만약에 x축에다가 만약에 대칭을 했어.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겠죠. 달라졌냐? 아무튼 그냥 이렇게 있다고 쳐. 아시겠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요 식을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거지. 알겠습니까? 똑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요 점이 x, y였고요. 이 x, y로 이루어진 식이 일단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를 대칭 이동한 요 점을요, 얘랑 구분 짓기 위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그럼 나는 뭐 어떤 식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주인공이 되는 식을 만들어내는 게 내 목표인 거지 지금. 알겠어? 그러면 똑같아. x랑 x 프라임은 어떠냐면 서로 같은 상태고요.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랑 같다는 건 그러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x 대신에 누굴 넣어? x 프라임을 집어넣을 거고, 여기 y 대신에 마이너스 y 프라임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f에다가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은 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이 식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거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요 도형을 얘기하는 거야.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주인공이 되는 관계식인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프라임과 프라임은 아까 역할을 다 했어. 알겠지? 구분 짓고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붙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잘 봐. 아까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어땠어? 서로 달랐죠. 그 양상이 약간 달랐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x축 대칭, 선대칭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어떠냐면 x축 대칭을 했을 때는 점을 x축 대칭을 하던 도형을 x축 대칭을 하던 결과적으로 y의 부호를 바꾼다는 이 개념은 달라지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여기까지 했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알겠어? 이 전체가,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야. 전체가 대칭 이동은요, 점과 식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점과 식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설명을 드릴 때 만약에 x축은 y의 부호를 바꾸면 된다라고 했을 때, 알겠지? 다시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를 바꾸면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거는 점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받아들여줘야 된다. 됐지? 자, 그럼 똑같아, 얘들아.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누구의 부호를 바꾸면 돼? x의 부호를 바꾸면 되겠지. 맞아? 그건 점도 마찬가지고 식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입니다. 얘를 내가 만약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 여러분. 알겠어? 그럼 누구의 부호를 바꾸라고요? x 부호를 바꾸라고요. 알겠어? x가 어디 있어? 여기 x 있잖아. 알겠지? 여기다가 부호를 바꿔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y는 x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은요, x랑 y의 자리를 바꾸면 되는데 이런 거야.
여러분 어떤 y는 x가 있었어. 여기가 지금 x, y라고 치자. 알겠지? 그럼 얘들아 얘를 만약에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요 점이 되겠지. 그럼 요 점이 됐을 거고 마찬가지겠지만은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연결을 했을 때 그대로 접었다고 생각하면 저 핑크색 두 개가 똑같은 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이기 때문에 여기가 x고 여기가 y가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됐죠? 여기가 x고 y면 여기가 x고 y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표현해 본다면 여기가 y만큼 간 거니까 y, x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이해돼? 알겠지? 그래서 x랑 y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 이런 얘기지. 됐어? 자,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그냥 제가 생략할게요. 뭐 어떻게 할 거냐면은 x랑 y의 자리도 바꾸면서 부호까지 같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시 x랑 y의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같이 바꿔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자고? y의 부호를 바꾸고 x 부호 바꾸고 x랑 y 자리 교환하고 이건 x랑 y 자리 교환하면서 부호까지 같이 바꾸자고요. 아시겠어? 자, 아까 했던 요거 있죠? 여러분 얘를 만약에 여기에다가 대칭 이동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x 플러스 2y 플러스 3 있잖아. 아까 그거 방금 내가 했던 거 예로 들었던 거 있지. 얘를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꾸거든. 그러니까 이 x 자리에 y가 들어가는데 부호를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y가 되는 거다. 알겠어? 다시 여기 y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플러스 2인데 여기 마이너스 x로 바뀔 거여서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플러스 3이 되면서 는 0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0,0에 대한 점대칭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0,0에 대한 점대칭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어떤 점이 있었는데 얘를 0,0에 대가 대칭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랑 얘랑은 x좌표, y좌표 부호가 다 바뀌었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그냥 말로 해도 될 것 같은데 1,2가 됐어. 점대칭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0,0에 대한 점대칭은 일단 x랑 y의 뭐만 바꿔? 그냥 부호만 바꾼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지? x랑 y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어려운 거냐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이 부분을 건드리면 애들이 다 틀려요. 잘 들어보세요.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섞어서 들어갈 거예요. 알겠어요? 잘 보세요. 하나, 이제까지는 다 하나씩만 한 거잖아. 평행이동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대칭이동하고 막 이런 식이었잖아. 그지? 하나씩 하나씩 했는데 그러지 않고 평행이동도 하고 대칭이동도 하고 막 섞어가면서 만약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지? 그것도 점은 점대로 해보고 도형은 도형대로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그걸 확실하게 구분 지어야 돼. 잘 봐. 그건 아마 책에 딱히 안 나온 거니까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혼합 형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분을 지어야 된다. 점이랑 도형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완전히 느끼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 느낌대로 하면 다 틀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일단 처음에 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점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x, y라는 점이 있었다 치자. 알겠지? 저 점이 있었어. 일단 첫 번째. x축 방향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 평행이동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일단 예상해 보세요. 얼마가 되죠?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2가 됐겠지 얘들아. 알겠니?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x축 대칭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축 대칭 이동을 했어. 오케이?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보호를 바꾸라고 할까? 거꾸로 y의 보호를 바꾸면 된다고. 알겠어? y의 보호를 바꾸면 돼. 그러면 요거의 보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죠. 알겠어? 여기가 y니까. 요걸 보호를 바꿔서 요렇게 쓸게요. 됐니? 자,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괜찮으세요? y는 x에 대해 대칭을 이동했어. 그럼 아까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x랑 y 자리를 바꾼다고 했죠. x랑 y 자리를 바꿀 거니까 여기랑 여기에 자리를 바꿀 거라고요. 일단 요 정도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됐죠? 점을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됐지? 자, 이번엔 도형 들어가 보자. 여러분 이런 도형이 있었다고 칩시다. fx, y는 0이다라는 도형이 있었어요. 네. 얘를 x축 방향으로 3칸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 평행이동 한번 해보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죠? f x 마이너스 3, y 플러스 2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거꾸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렇잖아, 맞지? 자, 이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똑같이 들어갈 거야. 자, 이번에 뭐 할 거냐면 x축 대칭할 거야. 됐어? x축 대칭한다. 그럼 뭘 바꾸라고 할까? y 부호 바꾸랬지. 좋아. 그럼 선택해. 선택해. 얘만 바꾸면 되니 y 플러스 1을 통째로 바꾸면 되니 부호를 바꿀 거거든. 자,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를 바꿀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y를 부호를 내가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어. y의 부호를 바꿀 건데 요 앞에 있는 y에다가만 요 y에만 부호를 살짝 바꾸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y 플러스 2의 부호를 통째로 바꿀 건지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선택해 보세요. 자, 일단 여기는 뭐 별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쓸 거고 선택을 할 거야. 자, 1번이야 2번이야. y만 부호를 바꾸면 되는 거야? y 플러스의 부호를 통째로 바꾸면 되는 거야? 잘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헷갈리겠지 당연히. 딱 말씀드릴게. 느낌은 마치 2번처럼 느껴질 거야. 왜? 아까는 그렇게 했거든. 아까는 얘의 x축 대칭할 때 y의 부호를 바꿀 때 얘만 홀랑 바꾼 게 아니고 이 y-2의 부호를 통째로 바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그렇게 된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y의 부호만 싹 바꾸는 거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0이 있다 쳐봐 여러분. 알겠지? 이렇게 있었다 쳐봐. y축 방향으로 2칸 평행이동을 해봤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이 상태에서 하지 말고 만약 정리했다고 생각해봐.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 1은 는 0이 되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x축 대칭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x축 대칭했다는 얘기는 결국 얘를 x축 대칭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심플하죠? 결국 뭘 바꿀 거야? 여기 y의 보를 바꿀 거죠. 그래서 얼마가 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지. 느낌이 와?
느낌이 안 오겠지. 왜냐면 멍 때리고 있거든. 잘 봐. 다시. 대충 끄덕끄덕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잘 봐. 진짜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X축 대칭하면 Y의 볼을 바꾸는데 이 상태에 있을 때 아까 너희가 두 번째인 것처럼 느꼈던 사람은 이거의 볼을 통째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겠습니까? Y축 방향으로 두 칸 평행 이동해가지고 Y축 방향으로 두 칸 평행 이동해서 이게 새로운 Y가 됐으니까 이놈의 볼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지금.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전개하면 확실하게 보이지. 만약에 이 식이랑 똑같으니까 이 식을 만약에 X축 대칭한다고 치면 야, 얘만 볼을 바꾸실 거 아니겠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얘가 새로운 Y가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아까 점은 봐봐. 아까 점은 X, Y가 있었지. 얘를 만약에 평행 이동했다고 쳐. 예를 들어 X 플러스 3, Y 플러스 2를 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 만약에 X축 대칭 이동하면 이 값 자체가 새로운 Y가 돼버린 거야. 이 좌표의 Y 값이.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거에 전체적으로 볼을 바꿔주는 게 맞는 거야. 이해돼? 알겠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게 새로운 Y라는 걸로 바뀐 게 아니잖아. 이게 Y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 여러분. 식에서는. 야, Y는 Y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X축 대칭은 그냥 Y의 보호만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1번과 2번 중에서 뭘 택해야 되냐? 1번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드렸어요. 나는 분명히 자 아마 이런 껄쩍지근한 부분을 설명을 막 이렇게 막 해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그냥. 예. 그럼 보세요. 이런 다음에 얘를 마찬가지로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했어. 자 비교하면서 들어야 돼. 봐봐. 아까 똑같아. Y는 X 대칭을 할 때 어떻게 됐어? 이게 새로운 X고 이게 새로운 Y였으니까 이걸 통째로 바꾼 거지 이렇게. 점은 그렇다고. 왜? 계산이 돼버렸으니까. 알겠어? 점은 계산이 됐으니까 이거랑 이거를 Y는 X 대칭하면 이게 새로운 X가 된 거고 이게 새로운 Y가 된 게 맞아. 알겠어? 그거를 통째로 바꾸는 것도 맞는 거야. 근데 식은 그게 아니야. X-3이 들어있으면 X-3은 X-3이고 X는 X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잖아? 이거 두 개를 홀랑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X랑 Y만 위치 교환을 해주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요? 식을 쓰면 F Y-3,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쓰고 마는 겁니다. 그냥 요 X 자리에 Y 그냥 Y 자리에 X 그냥 그대로. 됐니? 백구 쪽 보세요. 자 1번 문제는 얘를 이렇게 이동하는 어떤 평행 이동이 있대요, 여러분. 그럼 얘는 점의 평행 이동 맞죠, 여러분?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X축 방향으로 얼마 평행 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 점을요. 평행이동을 시켰대요. 그죠?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럼 평행이동 그냥 그대로 시킨 거를 한번 써봅시다. 여기서 마이너스 2만큼 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된 거고 여기서 1만큼 더했으니까 a 플러스 1이 된 거겠죠. 근데 이 점이 어디 위에 있다고? 지금 이 직선 위에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점을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을 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대입을 하면 여기가 a 플러스 1이고요. 여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에서 이거 들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네. 자, 2번. kx 마이너스 y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있대요, 여러분. 얘들아, 얘를 평행이동을 적절하게 시켰더니 어떻게 되냐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됐대. 근데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냐면은 봐봐. x축 방향으로는 n만큼 평행이동하고요.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을 이렇게 했더니 얘를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나왔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k랑 m을 구해가지고 k 곱하기 m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식의 깔끔함을 위해서는 봐봐.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가 되게끔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거꾸로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로 만들어도 되잖아. 봐봐. x축 방향으로 얘를 m칸, y축 방향으로 3칸 평행이동을 해서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거꾸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얼마 가면 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m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갔던 거를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거란 얘기야. 됐지? 식으로서 더 깔끔해지겠지. 그럼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m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결과가 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알겠지? 그러면 2에다가 x 대신에 누굴 넣어? x 플러스 m을 넣을 거야. 마이너스 m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y 대신에 누구를 넣을 거야? y 플러스 3을 넣을 거야. 이렇게 진행되겠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걸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x가 되고 마이너스 y가 되고 그럼 또 얼마야 이거? 플러스 2m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 는 0이야. 그래서 얘가 이거랑 똑같으면 된대. 그러면 어차피 개수가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y니까 여기 마이너스 y 똑같으니까 그냥 얘랑 얘랑만 똑같으면 되는 거지. 그죠? 여기랑 얘랑 똑같으면 되니까 k 값이 2인 거고요. 그죠? k가 2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어야 돼. 그지? 그래서 m은 2분의 3이죠. 자, 3번을 보실게요. 얘들아,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알겠지? 그렇게 평행이동한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대. a 플러스 b를 구하자는 건데 자 보세요.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특징점이 있으면은 특징점의 이동을 관찰한다. 사실은요, 어떤 직선 같은 경우에는 특징점이 없어요.
그죠? 얘가 평행이동해서 어디로 갔대. 예를 들어서. 그럼 도대체 이 점에 해당되는 게 어딘지를 파악할 수가 없죠. 이 점이 어디로 가서 이 점으로 갔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징점이 있으면 특징점을 파악하라는 거는 뭐냐면은 원이라든지 이차함수 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만약에 원이 있어, 여러분. 원이 어디로 갔다는 걸 내가 알고 싶어. 알겠지? 그러면 어디만 보면 되지? 여기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원의 중심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만 파악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차 함수가 있었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됐어. 그럼 어디만 보면 돼? 딴 데 볼 필요 없잖아. 그냥 꼭지점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치? 이런 식으로 찾으란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굳이 이걸 막 식으로 다 풀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얘를 봤어. 얘는 지금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면은 1 마이너스 온 거고, 내가 얘를 찾고 싶은데 얘의 중심을 봤더니 봐봐. x제곱 플러스 4x니까 여기 그냥 마이너스인 건 알겠니? 이렇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거니까. 맞죠? 만약에 표준형으로 바꾸면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여기가 1이 될 거거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마이너스 5가 1이 됐으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마 평행이동한 거야? 6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b가 6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